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진양원 회장은 포부가 상당히 크다 그랬죠. 아주 큰 포부를 가지고 있고 계속해서 그런 큰 그림대로 밀어붙이고 있죠. 삼각합병부터 해가지고 리보세라니 판권 HLB로 100%다 귀속되게 일단 만들어 놨죠. 만들어 놓고 그리고 삼성까지 끝까지 밀어붙여서 결국은 이런 고집이 큰 성공을 이루어내는 밑바탕이 되는 겁니다.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힘이 없으면 큰 일을 할 수가 없죠. 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큰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결단을 내리고 남들이 전부 다 이제 망한다 안 된다 뭐 이렇게 하더라도 승부를 볼 만한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밀어붙이는 힘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하죠. 예를 들면 삼성 쪽에서 이 반도체를 처음 시작할 때 지금 재벌집 막내 아들 삼성과 이야기 비슷하게 각 세계에서 진행을 하고 있던데 이 반도체 처음 시작할 때 주변에서 반도체를 하면 좋을 것 같다 라고 한 사람이 거의 한 명도 없습니다. 거의 한 명도 없고 이병철 회장과 이건희 회장 딱 이 두 분만 이 반도체가 미래 먹거리다. 반드시 해야 된다. 지금 이 정도 뭐 TV 만들고 전자제품 좀 만들고 냉장고 만들고 해서 인류 기업이 될 수가 없다. 그런 큰 그림을 보고 진행을 했죠. 밀어붙인 거죠. 계속. 거기서 실패를 만약에 했다 그러면 지금의 삼성은 아마 없을 겁니다. 만약 거기서 실패했으면 그냥 뭐 TV하고 냉장고 좀 만들면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었겠죠. 반도체가 없었으면 지금의 스마트폰 부분도 아마 없었을 겁니다. 이 삼성 쪽에서는. 그 정도로 지금 삼성에 정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만든 게 이 반도체인데 이런 거는 승부를 걸었기 때문에 아웃풋이 나온 거죠. 이 진영훈 회장은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인정을. 아니 이렇게 손에 쥐고 임상 3성까지 해서 진행을 해서 세계 최장 OS까지 결국은 뽑아냈죠. 결국은 뽑아냈고 삼각합병부터 할 때부터 해서 안티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삼각합병 같은 소리 하고 있다. 그걸 갖다가 니한테 왜 주는데? 이러면서 지금 게시판에 익명들이 아주 뭐 난리를 쳤습니다. 그러나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진안이진 해서 장애물이 있으면 치우고 가면 되지 뭐. 상당히 배짱이 있는 사람이다. 상당히 배짱이 있고 믿음을 확실하게 믿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끝까지 밀어붙이는 힘이 있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공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아주 높다. 특히나 지금 이게 캔서 문샷이라는 부분과 IRA 이 법이죠.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런 부분까지 같이 맞물리면서 운도 따라주고 있죠. 운도 따라주고 있습니다. 이제 얘가 나올 때쯤 되면은 IRA 부분에서 가장 그 법이라는 게 그 법이 이 리보세라닙을 강력하게 밀어주는 최대 우군이 될 겁니다. 그렇게 지금 될 수밖에 없겠죠. IRA 법은 결국은 가격입니다. 인플레이션 방지법이기 때문에 약간 왜 이렇게 비싼데 이렇게 싼 약이 있다고 그럼 이걸 사야지 이걸 써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유증을 왜 했을까? 이런 본질적인 부분을 봐야 되는데 진영호 회장이 주식을 좀 팔았다. 그런 걸 가지고 그런 격가지 부분을 가지고 뭐 이러쿵 저러쿵 거기 휘둘린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은 HLB 투자를 할 자격이 없습니다. 투자가 아니고 그냥 투기를 하겠다라고 들어왔다가 LI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런 분들은 그냥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왔다고 하시더라도 그렇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영훈 회장이 그렇게 어리버리하고 허접한 그런 인물이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지금 여기까지 이뤄내고 코스닥이 시총 4위의 HLB 지금까지 만들어낸 그런 인물이죠. 그리고 M&A를 진행해서 대부분 다 성공시키고 또 흑자 전환까지 이뤄냈죠. 지금 제약바이오 CEO 중에 이렇게까지
왕성한 활동을 하면서 기업의 약점을 잡아가고 있는 그런 회장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중에서. 제약바이오라는 게 한번 성공하면 기업의 가치가 그야말로 뻥튀기가 돼버리죠. 그야말로 급증이 일어납니다. 모더나를 보면은 뭐 알지도 못한 어디 뭐 변방의 조그마한 제약회사가 돈을 10원도 벌어보지 못한 기업에서 시총 200조, 순식간에 200조가 됐죠. 그런 게 이 제약바이오의 매력이죠. 그런 게 제약바이오의 매력이고, 예전에 이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HIB 아주 장기 투자했죠. 그런데 이제 공직자 주식 뭐 어쩌고 이런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도를 했죠. 어쩔 수 없이 매도했지만 이 된다라는 부분을 보고 시간에 투자를 한 겁니다. 시간과 이 약의 성공을 믿고 투자를 했던 거죠. 아무나 다 데려가지 않습니다. 아무나 다 데려가지 않는다. 지금 주가의 이 모습 보면 리보세라닙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계속해서 어느 일정 수준에서는 더 이상 내려가는 흐름이 없죠. 근데 자꾸 사기네 어쩌네 하는데 사귈 수가 없죠. 그리고 흑자 전환했죠. 일단은 그런 약점들을 보완을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유증을 왜 안 받았냐? 유상증자를 했는데 지금 그만한 돈을 확보해가지고 HLB에 밀어 넣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 돈을 어디 다른 쪽으로 또 HLB 그룹을 키우는 데 있어서 활용하는 이 아이디어가 있다. 그럼 뭐 거기에 쓸 수도 있는 거죠. 거기에 쓸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회장이라 그래서 뚝딱 하면 돈이 그렇게 많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요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 장기로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금 당장 수준에 그만한 돈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한 돈이. 아니면은 다른 어떠한 계획을 또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일부는 또 다시 매수하는 그런 또 전략을 썼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은 격가지입니다. 격가지. 유증을 왜 했을까? 이런 부분을 봐야 되는 거지. 진영호 회장은 왜 유증에 참여 안 하는데 어쩌죠? 참여 안 하는 거 아니죠. 참여하죠. 그런 이 내부 사정은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에 돌릴 수 있는 돈이 부족하다 그러면 장기로 투자하는 거죠. 한번 투자하면 진영 회장은 본주는 절대 안 팝니다. 이거 앞으로 큰 성공을 할 수 있다라는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주는 아예 건드리지도 않죠. 오히려 더 샀죠. 예전에 파워를 해체시키고 10만 주를 더 샀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크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는데 본주를 한 주라도 판 적이 있습니까? 안 팝니다. 진영 회장. 안 판다. 지금 요거는 추가적으로 돈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그 돈이 당장에 구하기 힘든 상황이다. 그럼 못 사는 거죠. 뭐.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유상증자를 왜 했느냐? 이 유증을 해가지고 진양권 회장이 꿀꺽 이걸 다 돈을 삼기 위해서 3천억 가까이 되는 이 돈을 유증해서 진양 회장 주머니로 다 집어넣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죠. 그렇게 하면 진양 회장 벌써 지금 깜빵에 가서 은팔찌 차고 있겠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 어줍지 않은 소리에 또 넘어가는 개인들이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진양 회장은 지금 계속해서 큰 그림을 그리고 뭔가 보이면 결단을 내리고 밀어붙이는 힘이 정말로 대단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절대로 믿어야 됩니다. 지금 돈을 어디에 사용하냐, 유증을 왜 하느냐라고 먼저 보면은 가남의 성공 때문에 유증을 이렇게 하게 된 거다. 배경이 거기에 있는 거죠. 가남 데이터가 뭐 영 비대하게 위암 데이터처럼 해서 뭐 잘 나오긴 했는데 여기는 좀 이렇고 저렇고 뒷말이 많고 사족이 많고 이런 상황이었으면 이건 뭐 유증 안 했을 겁니다. 아마 그런 상황에서 유증을 했다 그러면 뭐 유증 누가 참여하겠습니까? 참여도 안 하겠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돈을 밀어붙여서 아주 계속해서 이제 진행시키자 이런 자신감이 생기지 않았겠죠. 유증을 하는 이유는 지금 선낭암에 대한 자신감, 간암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여기에서 간암에서 아주 엄청난 가능성을 봐버렸죠. 세계 최장 데이터 나왔죠. 자, 리보캄넬 조합이. 이게 이제 확인이 딱 돼버린 거죠. 역시 내 판단이 맞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장암 론서프하고 리보세라닙 진행하는 부분. 여기도 이제 계속 진행해야 되는데 돈이 많이 들죠. 돈이 많이 듭니다. 간암하고 선암 여기에 집중했죠. 그리고 이제 대장암 3차, 대장암 부분에서 론서프와 병행하는 부분, 여기에서 이제 자신감을 확인했죠.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밀어붙이겠다. 역시 리보세라닙은 되는 약이 맞았어. 내 안목이 맞았어.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대장암 3차, 임상 2상, 임상 3상 여기에 또 팔을 걷어붙이는 그런 유증을 한 겁니다. 지금 그런 유증을 한 거죠. 여기 돈이 이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난소암 가져와서 난소암도 지금 아필리아, 난소암 치료제 아필리아 가져왔죠. 그래서 아필리아와 리보세라닙 병용으로 리보세라닙의 이 엄청난 에너지를 효과를 본 거죠. 진짜로 병용에서 정말 좋은 효과가 이론상으로는 정말 좋았는데 실제로 이렇게 좋은 걸 확인했기 때문에 아필리아 리보세라닙 조합으로 둘 다 이제 내 거니까 이 조합 가지고 임상을 진행하겠다라는 거죠. 2차 난소암에 도전하겠다라는 거죠. 자, 이런 자신감을 얻어서 유증을 결정해서 밀어붙이는 겁니다. 또 밀어붙인다. 그리고 지금 엘레바는 무조건 상업화 진행을 하겠죠. 프리엔디에서도 아주 강력한 데이터를 확인을 했기 때문에 FDA 쪽에서도 인정을 했죠. 별다른 뭐 보안상 요청 이런 게 없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프리엔디가 진행이 되죠. 자, 이런 상황이면 엘레바 상업화하는데 또 돈을 써야죠. 다 돈입니다. 실제로 제품이 FDA 승인받고 탄생하기 전까지는 다 돈이다. 그런 상황이죠. 이걸 해야죠. 상업화 안 할 겁니까? 해야 되겠죠. 해야 됩니다. 이 상업화. 돈이 이제 많이 필요하죠. 이제 여기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요것도 이제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빨리빨리 진행을 하자라고 결단을 내린 거죠. 이 진양은 이제 결단입니다. 이게 결단. 삼성에서 반도체를 끝까지 밀어붙이겠다라고 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또 자기 사재를 털어서 반도체 올인해서 돈 다 털어서 넣었죠. 그래서 결국 성공을 시켰죠. 그런 것처럼 지금 이렇게 이제 진행을 시키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계획이 이렇게 나온 부분이고, 그러니까 지금 유상증자를 한 이유는 가장 큰 부분이 성공을 했다라는 이런 데이터를 손에 쥐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자신감으로 계속 밀어붙이자. 지금 더 크게 뻗어나가야 된다. 여기서 지금 뒤처지면 안 된다. 더 스피드가 필요하다. 이런 결단을 내렸다. 그래서 유증을 한 거다라고 봐야겠죠. 유증을 한 건데 진영의 딸이 뭐 2억 5천 뭐 받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게. 그런 거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큰 그림을 봐야 되는데 아주 뭐 가짜는 이 조그마한 그냥 뭐 흔들림 이런 부분을 보면서 이러쿵저러쿵 거기에 휘둘린다. 그거는 큰 그림을 그리지 않고 단기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되면 여기에 이제 자꾸 이렇게 하는 상황밖에 되지 않죠. 얘는 지금 엄청난 성공을 이미 손에 쥐고 있고, 그리고 선낭암에 대한 부분 NDA 승인 신청 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계획대로 다 진행되는데 이제 계속 이제 그때 딱딱 진행되냐? 그렇지 않죠. 자, 그런 부분은 뭐 이 바이오라는 게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또 실망을 하거나 할 필요는 없죠. 큰 그림상에서 다 진행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테슬라의 흐름하고 아주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죠. 나중에 되면은 아마 알게 될 겁니다. 진양원 회장의 이 뚝심이 통했다. 뭐 대서특필 되겠죠. 그렇게 소식이 나올 시간이 그렇게 오래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오래 남지 않. 나중에 보면 압니다. 나중에 이 데이터를 가지고 HIV가 대한민국에서 빛이 안 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럼 우리나라 바이오는 다 죽어야 됩니다. 맞죠? 제 말이 다 맞습니다. 이런 데이터에 에스모에서 대성공에 중국 제1의 항암회사 항서제약하고 병용으로 해서 성공해서 같이 진행을 해서 이런 쾌거를 이뤄냈는데
깎아내리기 바쁘죠. 주가가 이렇게 내려간데 이 우리나라 공매도의 힘입니다. 이게 셀트리온 보면 알죠. 셀트리온도 그랬죠. 뭐 성공하면 계속 밀렸죠. 비슷한 양상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